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그렇죠. 네네네. 네. 자, 지금. 자, 박재성님, 민간 사업 중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신뢰성을 위한 사업 중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정보 공유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길 수가 있으나 중개 사업자는 반대일 수밖에 없을 텐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있죠. 지금 정부가 시범 사업 중에 하나로 부동산 중개 쪽을 네. 데이터를 블록체인 넣고 있는 파이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부분에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에브리바디가 해피하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즐겨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블록체인 그 시범 사업 중에서 교보생명이 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실손보험 이게 자동 처리 그거 있는데 병원에서 그거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병원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내 데이터를 올리면 그게 이제 바로 이틀 걸리던 것이 그렇죠. 바로 이제 해서 내 통장에 꼽아준다. 네.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보험사하고 환자는 좋은데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건 누구냐면 병원이라는 거죠. 네. 병원이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일 처리해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되게 환영받은 그런 좋은 사례였지만 병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네.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거는 블록체인에 어디 가나 있게 마련이고 이거를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는 그 엔티티가 이 부분은 이제 토큰을 발행하든 또 현금으로 보상을 하든 네.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박재승님 뭐 질문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네. 어떤 형태 간에 이 컨소시엄 네. 진짜 어떤 이런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컨소시엄입니다. 거기서 승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블록체인은 컨소시엄 비즈니스다. 저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거 아주 좋네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노황일님께서요. 아까 네. 관세청 통과니까 네. 그게 블록체인으로 네. 기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세청이 하고 있는 건가요? 통과 문제는요. 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면 모든 게 쫙 일사천리로 끝나고 그다음에 통관해서 내가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원산지 증명은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나라가 진짜 만든 거냐? 네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네네. 중간에 이제 사기 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네네. 자, 정성현님께서 TPS 트랜잭션 퍼 세컨 TPS는 퍼블릭이 아니라면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프라이빗은 보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TPS와 보안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지 않은지요? 이게 이제 보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안은 누군가 내 네트워크에 침투에 들어와서 내 데이터를 가져간다, 다 갈취해서 가져간다는 거.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지, 네. 특정한 데이터만 볼 수 있는지 이것도 보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 시큐리티라고 하고 하나는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시큐리티도 중요하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TPS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이 많지 않아서 TP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거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TPS와 보안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천영근님께서요. 제조업의 경우 IT 플레이어와 달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러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 제조기업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제조업체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조업체들이 모여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고 이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에 보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또 그걸 또 구매하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연쇄적인 그런 구매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쪽은 사실 컨소시엄 쪽으로 이 전체를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업계 이 블록체인이다. 그럼 자동차 업계 부품과 부품을 구매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뭐 서플라이 체인 블록체인 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이슈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협회가 하든 아니면은 큰형님이 또 나서면 네. 또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네. 뭐 분야별로 특정한 큰형님도 여러 개 있는 인더스트리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정한 그렇죠. 사람이 완전 독점하지 않는 네. 큰형님 몇 개 있는데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지금과 큰형님들이 자기 밑에 나발이 짝짝 붙였잖아요. 네. 갑을 경쟁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최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뭐 원가 막 쥐어짜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큰형님들 안에서 좀 스마트한 큰형님이 이걸 깨우쳐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서 내가 정말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남으려면 나라도 빨리 이걸로 해서 여기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이런 고액 포함해서 이런 데들하고 좀 뭔가 나눠야겠다. 디테일식으로. 정말 좋은 뭐 생각이죠. 그렇게 튀어나가는 데가 있으면 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어떤 큰형님에다가 또 어떤 진짜 어떤 이런 생태계적인 가져가면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제조업에서 이런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네. 담보하기 위해서, 네.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 큰형님들이 분야별로 좀 나온다면 이게 예? 사실은 지금 체계가 뭐 그 맨 꼭대기에 있는 형님들한테 좋을지는 몰라도 밑에 있는 그렇죠. 그 이 파트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딱 여기만 맞아요. 그리고 자꾸 죽어가잖아. 말라가잖아 지금요. 이게 말라가면 결국 나중에 자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네. 큰 형님들이 이제는 네. 이제 서로 대립하지 말고 네. 좋은 제품 만드는 이런 협력사들을 모든 사람이 다 사주자. 네네. 모든 그러니까 저는 선의가 아니라 아주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인 가격을- 자기의 지속 가능성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나선다면 아주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네네. 그런 기업이 한두 군데라도 보여지면 네. 우리가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그렇죠. 금방 바람 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쪽에 보면은 또 뭐 해외도 또 뭐 해외에서 또 들어가게도 우리가 또 해외도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자, 김수열님, 모비에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 건지요? 아니요, 4개만 참여했습니다. 아, 4개요? 그 현대자동차는 좀 안 들어가 있고요. 네네. 뭐 무슨 조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짐이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뭐 그런 생각이겠죠. 네네네. 알고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도 네. 모비라는 그렇겠죠. 블록체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아까 블록체인은 네. 컨소시엄 비즈니스다. 그렇죠. 그 문장, 네. 그 한 문장에 대한 그것만 확실하게 딱 알게 하면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네. 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이제 안 많이들 이제 없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런 거를 박사님께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전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하게 협회나 네. 작은 데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물론 이론상으로 맞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큰형님이 딱 해가지고 네.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추진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파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은 작은 회사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보면 큰형님들이 네. 자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판을 짜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네. 훨씬 더 좋다. 그렇네요. 자, 정상윤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대신 비용 시간적 효율화가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 같은 게 있다면 뭐 아까 네. 얘기했던 대로 그 머스크에서 만든 트라이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그 파일럿 사례를 보면 그 기존에 40일 걸리던 게 10일로 단축됐다는 거죠. 네. 뭐 이거로 모든 게 다 얘기될 수가 있는 거고요. 모비가 지향하는 바는 지금은 자동차 업계가 건드릴 수 없는 애프터마켓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큰 거죠. 이거.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좀 반영했고요. 자, 허성현님은 블록체인을 기술을 반기지 않는 데는 누구일까요? 뭐 있죠. 뭐 저 구글, 뭐 애플, 아, 뭐. 네. 오히려. 예,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이미 다 있는데 오케이. 뭐 그네들이 블록체인을 기존 아키텍처로 뭔가 온라인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그런 네. 기관들이 이걸 반기지 않겠네요. 반기지 않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버, 뭐 지금 우버에 대항해서 나온 무수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반기지 않죠. 네. 자, 원병천님께서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아이디어와 감사합니다. 관점. 저도 사실 원병천님이랑 똑같이 저도 사실 오늘 장도현 박사님과 미리 뭐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 내용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막 영감이 막 뛰어나죠. 그렇죠, 맞아, 예. 저도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네네네. 저도 참 오늘 방송하면서 저도 많이 좀 오늘 배웠습니다. 예, 느꼈고. 이게 사실은 예. 이게 블록체인을 블록체인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 IT에 이제 이렇게 경험, 그다음에 산업을 보는 그런 눈이 합쳐져야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월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하여튼 블록체인은 컨소시엄 비즈니스다. 네. 이 말은 근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따온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안현수님께서요. 전자서명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게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PKI라고 해서 네네, 블록체인 그렇죠. 안에 기본으로 인베드 돼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블록체인이 다 거기에 그 아키텍처 안에 그렇죠.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은 자, 정상님께서 그 퍼미션드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미션 리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구분에 대해서 좀 해준다면.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미션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는데 뭔가 저 절차가 필요하고 심사가 네네. 필요하다는 거고 가입이 필요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퍼미션 리스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미션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만 나눌 수 있겠네요. 김수렬께서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 포크는 전망이 어떤가요? 이건 뭐 오늘 주제하고 다른 거지만. 네, 저는 뭐 네. 사실은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내려갔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내려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네.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뭐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제가 올라올 때는 언제냐 가치가 있어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게 이제 뭐 메인넷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이 덱을 만들어 가지고 써봤더니 엄청 좋더라. 네네. 엄청 뭐가 절약이 되고 뭔가 저기 뭐 좋더라라고 거래도 하는 활성화되고. 실질을 담은 블록체인 코인이 있다고 퍼블릭 블록체인 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은 블록체인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선우님, 블록체인의 정보 삭제 부분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원병찬님, 뱅킹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면 일반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기존 은행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뱅킹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라인 뱅킹 비즈니스는 예금과 대출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예대 마진. 예대 마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거를 블록체인이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대신하는 거는 은행과 은행 간의 중개라든가 네. 뭐 해외 송금이라든가 뭐 주식을 뭐 사준다든가 뭐 이런 그 이렇게 대외적인 트랜잭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야 요 은행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은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스텔라 같은 그런 블록체인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네네. 이런 것들은 많이 앞으로 나오겠죠. 네. 리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야 퍼블릭이 아니라 네. 이 금융 분야도 아까 뭐 큰형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네?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프레젠테이션도 빨라야 되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이 사실은 블록체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요. 그 형님들이 과연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프터 마켓을 창출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는가? 아, 네네. 그걸 이제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대 마진도 있지만 네네.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게 블록체인은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거든요. 은행의 수수료를. 그러면 은행의 수수료를 제로로 감소하게 하면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자. 네네. 그게 이제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기존 은행보다 어디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 같은 게 펀드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알리바바 또 메인 비즈니스 또 따로 있으니까. 엄청 있죠. 알리바바가 해도 맥센스 하겠는데요.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도 지금 알리바바는 음. 블록체인 그 특허를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와우. 오. 연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와. 왜냐하면 저 알리바바의 핵심 비즈니스는 이 물건을 많이 이제 파는 거지만 그렇죠. 그게 페이먼트입니다. 그렇죠. 페이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알리바바의 미래를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네. 저 오늘 또 네. 자, 오늘 아주 뭐야 오늘도 10월 달처럼 네. 10월보다 오늘 저번 달보다 오히려 오늘 더 저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업 사례들을 보면서 하니까 네네네. 어떤 그 이제 실제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네. 자, 같은 오늘도 굉장히 좋은 관점 주셔서 고맙고요. 네.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러 갈까요? 네. 이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시장의 이런 이게 터블런스, 뭐 암호화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갑니다. 네. 왜 가느냐 하면 저는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 회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네. 여러 회사, 컨소시엄에서 동시에 쓰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류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류의 그 비즈니스에 가장 잘 써먹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계속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발을 네네. 담그면 되는 거고 기업은 이런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가져갈 게 뭔지 고민을 하시는 것이 네.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T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사실 전략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네네네. 내포되는데 IT 있는 분들은 네. 뭐 개발이나 네. 운영이나 네. 이런 분들은 뭐 지금 현재 현업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어떤 준비를 하면 뭐 하이퍼레죠 공부하면 되죠. 하이퍼레츠 공부? 네네네.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네, 개념하고 그다음에 코딩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테크 리뷰 마치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 매일 고생 테크 리뷰 있으니까요. 토카이티에서 테크 리뷰 관심 있는 분야 미리 딱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